햄릿입니다. 1602년작이에요. 배경은 덴마크죠. 덴마크고 햄릿 왕자와 그다음에 노르웨이에 있는 포틴브로스 2세 왕자, 이 둘 간의 비교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시작은 햄릿 왕이 포틴브로스 왕을 죽이고 노르웨이와의 전쟁에서 승리해서 노르웨이 땅의 일부를 합병합니다. 여기서 시작이 되고, 여기서 이제 그 아들은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되게 이제 다양한 절치부심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삼촌 클로디우스는 현재 왕한테 평화협정을 제안한 상태입니다. 과격한 포틴브로스 2세는 삼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되게 이제 어떻게 주체할 수 없이 자꾸 이제 덴마크를 침공하고 싶어 하는데 힘이 없으니까 그 근처인 홀란드를 침공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저 영명스러운 모습을 보고 햄릿이 자기가 너무 우유부단한 사람이 아닌가 이런 반성을 하게 되죠. 마지막에는 노르웨이가 복수를 꿈꾸는 사이에 덴마크가 삼촌하고 왕자 사이에 내홍이 일어나서 자멸을 해버리죠. 그래서 노르웨이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덴마크를 접수하는, 그게 이제 사건의 전말입니다. 그 문장은 아는데 그게 햄릿에서 나왔는지는 많은 분들이 모르시더라고요. 약한 자여, 그대 이름은 여자로다. 아버지가 죽고 밑에 아버지의 동생이 왕이 됐는데 왕비가 고스란히 아버지의 동생과 결혼을 하죠. 그 모습을 보고 엄마한테 한심하다고 화를 내면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햄릿은 여러 가지 이제 갈등을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미친 척을 하기도 하고요. 또 신중함도 굉장히 보여요. 연극을 통해서 진짜 왕을 죽였는지 확인을 하죠. 그리고 변덕이 들끓 듯 하다가도 포틴브로스 2세와 비교하면서 자신한테 부끄러움도 느끼고, 이게 되게 다채로운 감정이 나타납니다. 내용의 중심을 잡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폴론이었습니다. 먼저 왕도 중요하지만 지금 있는 왕도 중요하고 햄릿 왕자의 안위도 중요하고 되게 복합적으로 좀 살림을 잘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충신이에요. 그리고 오피리아의 아버지이기도 하고 또 레오티스의 아버지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 이로 인해서 햄릿이 위기에 빠지게 되죠. 클로디우스가 왕위에 등극한 다음에 인사를 하기 위해서 폴로니어스의 아들 레오티스가 프랑스에서 공부를 하다가 잠깐 귀국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인사를 마치고 프랑스로 돌아가는데 폴로니어스가 이야기하는 말이 굉장히 현명한 문장이에요. 한번 볼까요? 요 몇 가지 교훈을 내 기억에 새겨둬라. 네 생각을 발설하지 마라. 절도 없는 생각을 행동에 옮기지도 말고 친절하되 절대로 천박해지면 안 된다. 신출내기 철없는 허세꾼들 모두를 환대하느라고 손바닥이 무뎌지면 안 된다. 귀는 모두에게, 입은 소수에게만 열고 모든 의견을 수용하되 판단은 보류해라. 지갑의 두께만큼 비싼 옷을 사입되 요란하지 않게, 고급으로 야하지 않게. 왜냐하면 복장을 보고 사람을 아는 수가 많으니까. 돈은 꾸지도 말고 빌려주지도 말아라. 왜냐하면 빚 때문에 자주 돈과 친구를 함께 있고 또한 돈을 빌리면 절약심이 무뎌진다. 잘 가라. 축복으로 끝낸 말이 네 안에서 여물기를. 이렇게 아주 그냥 훌륭한 사람인데 갑자기 햄릿한테 죽임을 당하면서 반전이 되죠. 자, 한편 클로디우스는 그냥 욕망의 화신이에요. 클로디우스는 자기가 죄를 지은 거에 대해서 이게 새나가면 어떡하지? 계속 이렇게 노심초사하는 진짜 빌런이죠. 인류 최초의 무서운 저주를 받은 카인의 형제살인죄. 기도드리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정작 기도드릴 수는 없구나. 썩어빠진 이 세상에서 죄로 물든 부정한 손도 황금으로 덧칠하면 정의를 밀쳐낼 수 있을 것이다. 아니다, 참여하자. 강철 같은 심장이여, 갓난아기의 근육처럼 부드러워져. 그저 모든 것이 잘 해결돼. 자기 죗값을 치르기는 싫고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죠. 악당입니다. 악당 중에 악질 악당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레오티스가 복수를 하게 됩니다. 햄릿 작품에는 되게 다양한 인간상이 나오는데요. 열정적인 인물이 나오죠. 대표적인 게 누군가요? 햄릿이죠. 냉정한 인물이 나와요. 바로 폴로니어스죠. 아주 냉정함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사랑을 하는 인물이 나오죠. 오피리아. 햄릿을 좀 사랑으로 보듬어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그리고 욕망의 화신 클로디우스가 나오죠. 이 모든 게 잘 눌려 있다가 햄릿이 갑자기 커튼 안에 있었던 폴로니어스를 죽이면서 사건이 커지고요. 제가 앞에서 김명곤 전 장관이 연출한 오피리아라는 작품을 봤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작품이 되게 좀 독특한 게 있어요. 마지막에 레오티스하고 햄릿이 싸우잖아요. 근데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사실 죽은 줄로 알았던 오피리아였고요. 오피리아가 레오티스로 변장해서 싸움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결국 햄릿을 살려요. 그리고 햄릿이 클로디우스를 죽이는 것도 막아요. 이렇게 해서 모두 다 사랑으로 품어 안아서 해피엔딩으로 만들려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아주 저는 굉장히 재밌게 본 작품인데요. 햄릿과 오피리아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햄릿의 아버지는 고의적으로 피살이 됐잖아요. 그렇죠? 삼촌에 의해서. 오피리아의 아버지 폴로니오스는 어떻게 죽었나요? 우발적으로 피살당했잖아요. 햄릿에 의해서. 그죠? 햄릿은 일단 자신의 신분이 위험한 상태예요. 삼촌이 언젠가 자기를 죽일 것이라는 게 뻔하죠. 자신의 아들을 왕위에 물려주겠지, 형의 아들한테 왕위를 물려주진 않겠죠. 그 다음에 엄마는 방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피리아는 이 햄릿이 자신의 아버지를 죽였지만 복수하기는 어려워요. 왕자잖아요. 그리고 또 연인이기도 했고요. 햄릿은 이 회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용서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선왕이 복수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증거를 확보하고 치밀하게 대응을 하죠. 오피리아는 회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저 사람이 아버지를 죽였지만 우발적이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해요? 자신이 뭐 이렇게 복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또 용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수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오피리아 입장에서는 어쩌면 저래서 미쳤는지도 모르겠죠. 햄릿의 실수는 폴로니오스를 우발적으로 살해한 거죠. 이것 때문에 햄릿이 사실은 그 클로디우스를 몰아세울 수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오히려 반격을 당하게 된 거고, 오피리아는 햄릿을 사랑한 게 사실은 실수죠. 폴로니오스가 사랑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태도 변화가 있는데 햄릿은 폴로니오스가 죽고 오피리아가 죽으면서 아마 자포자기하는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레오티스가 자기한테 복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죽음을 생각했을 겁니다. 오피리아는 햄릿의 사랑을 잃고 또 아버지까지 잃어서 자포자기하고 싶은 심정이었고요. 햄릿의 상황을 이해했을 거예요. 자신의 아버지는 클로디우스 밑에서 충신인데 클로디우스의 가장 주적인 햄릿과 사랑에 빠진다, 이런 건 있을 수도 없는 상황에서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했겠죠. 햄릿은 배락에 빠져서 결투를 선택하게 되죠. 오피리아도 현실 회피의 욕망에 빠졌죠. 그리고 사랑과 복수 사이에서 그냥 자살을 선택하죠. 이 두 가지에서 햄릿은 타인을 파멸시키는 선택을 했고, 그로 인해서 스스로 함께 죽은 셈이 됐고요. 오피리아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서 결국 혼자 모든 짐을 쌓아안고 죽어버리는, 약간 이렇게 대비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김용건 감독이 오피리아가 죽지 않고 햄릿을 구한다면 어땠을까라는 가정하에서 오피리아라는 연극을 만들게 된 거죠. 서로가 다 파국으로 치닫는 결말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갈등의 끝은 결국 죽음이죠. 인생이란 그림자가 걷는 것, 배우처럼 무대에서 한동안 활개치고 안달하다가 사라져버리는 것, 백치가 짓거리는 이야기처럼 소음, 광기 가득하는 의미는 전혀 없다. 이건 어디에 나오는 문장일까요? 다음에 살펴볼 맥베스에 등장하는 문장입니다. 신중한 결정을 하고 또 현명하게 분석을 했는데 결과는 전혀 다르게 합니다. 혹시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장바구니에 되게 담아놓고 꼭 사고 싶은 게 있었는데 딴 거 결제. 분명히 내가 저거 사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막 갑자기 그 매장에서 저걸 봐서 이걸 사. 즉흥적인 판단. 사느냐 마느냐, 구매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햄릿증후군이죠. 어떠셨습니까? 햄릿에 아주 좋은 문장이 굉장히 많아요. 인간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그런 문장들이 굉장히 많고, 오늘 그런 문장들을 저와 함께 깊이 읽어보시는 시간이 됐습니다. 이런 좋은 작품을요, 줄거리만 대충 파악하지 마시고요, 깊이 있게 그 갈등의 요소들을 파악해 보시고요, 좋은 문장도 여러 번 되새기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햄릿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